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 먹는 히포입니다.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추리소설 공허한 십자가를 들고 왔습니다. 처음 읽어보는 히가시노 게이고 책인데요. 읽어보니까 유명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주 후루룩 읽었습니다. 추리소설이다 보니 작은 스포일러도 아주 치명적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 읽은 입장에서 필터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운명, 후미에와 사오리, 하나의 부녀의 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운명이란 뭘까요? 사요코는 딸이 강도에게 살해당한 이유로 살인죄의 처벌 수위와 살인자들을 비롯한 범죄자들의 갱생 문제에 관심을 갖고 취재활동을 했습니다. 잡지에 기사를 실었고 책도 준비 중이었지요. 사요코는 범죄자, 특히 살인자들이 확실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그 수위가 적당했는지, 그래서 그게 그들을 갱생시켰는지를 생각해봤어요. 일이 일이다 보니 그 과정에서 범죄자들을 만나고 대화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요코는 누군가의 아직 단죄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수를 권유하게 됩니다. 잘못이란 건 사소한 것도 영영 묻어두고 싶기 마련일 텐데 지난 일이라고 믿는 잘못을 들추게 되고 그 잘못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사요코는 딸의 죽음을 묻어두기만 해야 했을까요? 그러면 죽지 않았을까요? 애초에 딸이 죽지 않았다면, 그날 집에 딸만 혼자 두고 밖에 나가지 않았다면, 애초에 그 강도가 빈곤을 겪지 않았다면, 국가가 그 강도를 가석방하지 않았다면, 사요코의 딸이 죽기 전 매 순간이 분기점이 되어서 이 자해 같은 질문을 계속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질문들에 어떤 대답을 준비하든 죽은 사요코와 사요코의 딸이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숨기고 싶었던 일이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이 운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사람은 어려서 사귀었고 애가 생겼어요. 이제 겨우 고등학교 진학하는 여자아이의 배가 불러오는데 어른들은 아는 척하고 싶어 하지 않아 있고 가족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가족들한테는 악착같이 숨깁니다. 그 일 이후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후미에와 결혼하게 되는 하나에는 24살이 넘어서 남편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돈을 들고 사라져서 죽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더더 어렸던 두 사람은 오죽했을까요? 분명 더 나은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애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사요코는 국가가 딸을 죽였다고도 했습니다. 갱생하지 않은 범죄자를 사회에 내보내서 다른 피해자를 만들었다. 저는 사요코의 그 주장이 이 두 사람의 사건에도 일부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의 사건을 두고 같이 판단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에게는 어려서 그런 일이 있었고 두 사람 다 그 일을 마냥 묻어두지 못해서 기억하고 고통받으며 살아왔다고 하겠습니다. 사요코는 오래된 일이지만 사오리와 후미에게 자수를 권유하고 자수하지 않으면 본인이 신고라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걸 알게 된 하나의 아버지는 쓰레기 같은 자신과 안쓰러운 자기 딸을 돌봐주는 세상 최고의 사위인 후미에가 잡혀갈까봐 사요코를 죽이게 됩니다. 하나의 부녀는 자수를 권유하는 사요코의 말에 지금의 후미에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역설해요. 후미에는 괜찮은 인재고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남들을 도우며 헌신하는 것으로 속죄하고 있다고요. 예,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압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 일은 정말 실수였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사회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때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닐까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났습니다. 왜 화났는지 설명도 못하겠는데 책을 읽다 말고 무슨 이딴 말을 하느냐 상스럽게 욕을 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애가 만난 후미에는 드물게 진정으로 속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애처럼 진정으로 속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지요. 그런 인물을 두고 현실에서는 진정으로 속죄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선처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게 아닌가 싶어요. 가해자의 창창할 미래를 고려하고 초범임을 감안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생각해서 양형했다는 이야기를 지겹게도 봐왔습니다. 너무 슬프게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는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처가 이루어지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이해가 정말 일부 이해가 되기는 해서 그 모순이 저를 열받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 살인이라는 범죄가 일단 일이 벌어지고 나면 반성할 요인이 너무 작아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일을 더욱더 돌이킬 수 없게 만들고요. 다른 심각한, 흉악한, 나쁜 범죄들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해 복구가 어려울수록 돌이킬 수 없을수록 가해자의 반성은 사실 피해자에게 크게 효용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서 잡힌 범죄자의 입장에서 처벌 수위를 확실하게 낮출 수 없다면 반성하거나 반성하는 척할 이유가 사라지고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개인의 양심에 맡기자니 반성할 사람이라면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를까요? 하지만 또 반성이 효용이 적지만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피해자한테 사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느 정도 베네핏을 줘야 하는데 그걸 감안해서 양형을 하자니 피해자나 보고 있는 3자의 속이 터지고요. 근데 또 일부는 또 진정으로 반성하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검증은 어렵겠지만요. 이게 진짜 너무 사람 머리를 터지게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라고 하니까 좀 많이 무섭기도 해요. 이 책에서 남의 생명을 완전히 빼앗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돌이킬 수 없는 잘못, 실수는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떤 지나간 시간도 돌이킬 순 없잖아요. 그리고 저라고 그런 잘못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통스러운 걱정도 하게 되고요. 물론 그런 짓은 안 할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는 게 제일 덜 고통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형제도 폐지 주장의 대표적 근거가 억울한 사람이 누명으로 죽고 나면 이것 역시 돌이킬 수가 없다 라는 점이지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가장 쉬운 1차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인 것 같아요. 1차 관문을 마쳤으니 이제는 누명 없이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잡았다고 했을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렵네요. 계속 오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건 처벌할 거 생각하기 전에 처벌할 범죄가 안 생기게 만드는 범죄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이게 사실 후미의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면 20년 전에 개인적인 영역을 사요코가 헤집는다는 부분이 느껴지잖아요. 새삼 이걸 글로 정리하면서 저도 좀 느꼈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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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읽는 동안 그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읽는 동안만큼은. 이야기가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 있어서 그런가 그냥 몰입해서 봤어요. 생각 엄청 많이 하고 욕도 좀 하면서 그래서 추천하기에 손색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읽으셨거나 읽고 싶은 분들 중에 의견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
대환영이고요. 다음에는 흥미로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안녕!